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을사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보호라는 말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야기고, 우리는 강제로 이제 우리 외교권을 뺏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 강제로 이제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그 을사늑약을 맺고 난 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키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이게 불평등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다. 미국은 또 필리핀을 이제 점령하는 것이죠. 8월에는 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자, 그런데 이제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기본조약의 제29조를 통해서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한 나라의 외교권이라는 것들이 강대국에서 결정된다는 게 참 비참한 얘기죠.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편찬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이라고 기재됐는데, 을사년에 채택됐기 때문에 을사협약, 을사오조약 또는 불평등조약을 강조하는 을사늑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본어로는 제2차 한일협약 또 이런 식으로 이란 보호협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은 일본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서 1903년 10월에 이미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향 아래 둘 것을 내각회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서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대한제국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이제 서울이죠, 경복궁이죠, 러일 전쟁을 일으켰으며 대한제국의 한일 정서 체계를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에 대한제국 고종이 본 조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특사, 이게 헤이그 특사죠, 파견하자. 이를 구시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고종의 폐위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아닌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얘기죠. 자, 조약 체결의 경위를 보니까 일본의 특명 정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엔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날 11월 10일 대한제국 고종에게 천황의 지미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위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에 다시 고종에게 한일 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한국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한 일본 사령관 하세가와가 일본으로부터 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센터 없는 경기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항공은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매수와 회유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 대신 박재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 대신 심상원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 추미론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서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 체결에 나서게 된다. 일찍이 일본에 협조하던 이지용과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는 재차 고종을 압박했으나 고종과 내각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1월 17일 각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껴야 했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를 열게 했다. 어전회에서는 일본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일추한 일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를 대동하고 헌병이 호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여기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반대했지만 법무 대신 이화영은 소극적 반대, 학부 대신 이화영과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영, 외부 대신 박재선, 농산공 대신 권중현이 찬성을 하면서 을사조약은 승인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와 외무 대신의 관인은 훔쳐서 날인했다는 고정의 증언이 존재한다. 서명은 다음 날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 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때를 쓰거든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 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를 썼고 학부 대신 이한영, 군부 대신 이근택 5명이 찬성을 해서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강요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했으니 조약안건은 가결되었고 선언하고 국내 대신 이그 제국을 통해서 그날 밤 고종이 직제를 강요했다. 그리고 같은 날짜를 외부 대신 박재선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의 이른바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됐다. 얼마나 이게 강제로 된 거를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조약은 전문가 5개의 조항, 결문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특명 정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 이해를 위한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첫 번째,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둘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셋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고라에 한 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계양장과 필요한 이 지역의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에 지하여 종래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받는다. 넷째,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다섯 번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놓는다. 아주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이고 기한도 없이 무조건 권한을 뺏어가는 것이죠. 자, 체결 직후에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한국 내의 공사관 등은 모두 철수하였고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침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자라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후에 한일 신협약과 기후각서 등을 이원영 내각과 일본의 한국 통감부 사이에서 체결하여 한국은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다. 1910년에는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한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운동이 일어나죠. 조약의 체결은 한국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한일운동, 을사의병이 전개됐으나 고종이 hen산 권고를 하였고 일제도 이를 억압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작권에서 조약의 무효수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지난 갑우경쟁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이 없이 여유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시를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 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이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권은 고갈되었으며 악화가 함부로 주저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야 이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물자를 잘해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세조약을 강제로 청한데 이어서 대하여 벼슬자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 겨루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제해야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눈이 솟아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지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 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이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닫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이를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이루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공사를 정지하고 간사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의 사제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연하자는 것이 없으니 상가로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그러나 고종은 윤초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윤초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의 무효임을 선언한 전달을 배포했어요. 이후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하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약의 무효성인데요. 이 고종의 무효선언이 있어요.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사에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당시 국제정세 논리에 따라 고종의 밀사등은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고종의 을사제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20일에 작성돼서 이 헐버트 특별히 보낸 친서가 있고 또 프랑스 대통령이 보낸 친서, 그다음에 헤이그 특사 이상설의 기준 그 위임장 등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5년에 한일협약에 대한 이제 국교 정상한테 다 무효라는 이제 협약이 무효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일본이 65년에 이렇게 무효를 선언하고 이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의 그 나치의 600만의 학살을 보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치욕적인 우리 일사적을 보면서 나라를 어떻게 부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